은주 씨, 나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 밤이 너무 길고 차가워요. 누군가의 숨결이, 뜨거운 손길이 필요해요. 우리 너무 오래 얼어붙어 있었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은주 씨, 당신 옆에 있으면 내 안에 숨겨둔 불씨가 점점 커져요. 혜경이의 그림자가 자꾸 나를 붙잡지만 오늘 밤만은 한 번쯤 불타고 싶어요. 죄책감이라는 커튼 뒤에서 몰래 손을 잡는 우리, 이미 불륜이 아니라 서로의 어둠을 태우는 연료가 되어버렸나 봐요. 당신의 시선이 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아슬아슬하게 흔들려요. 이 방의 공기가 자꾸 뜨거워져요. 혜경이의 사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난 점점 이성을 잃어가요. 은주 씨, 지금 내 손길을 거부해도 돼요? 아니면 같이 타올라요. 내 안에 얼어붙은 계절이 당신 손끝에서 녹아내리고 있어요. 금기란 건 애초에 깨지라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밤 서로의 틈으로 더 깊이 미끄러져도 돼요. 내 모든 죄책감을 삼키고 싶어요. 당신의 온기에 내 외로움을 던질게요. 이 밤이 끝나면 우린 모르는 척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단지 지금은 은주 씨, 날 망가뜨려요.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고 느낄 것 같으니까. 검은 상복을 입은 혜경 여사는 그날 밤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따뜻한 온기만으로 위로가 됐던 그 밤은 우리의 시작이자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그 떨림 안엔 오래 참고 눌러온 외로움이 녹아 있었다. 10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지훈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평범한 오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본 순간 지훈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은주였다. 지훈 씨, 혜경 씨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은주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훈은 모든 걸 직감했다. 26부터 30년 넘게 우정을 나누어온 절친, 이혜경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대학교에서 강의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뇌출혈로 인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했다. 지훈은 검은 양복을 꺼내 입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다. 이혼 후 홀로 살아가는 일상에서 혜경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가끔 만나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서로의 안부를 묻던 유일한 친구였다. 그런 혜경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장례식장이 있는 수원역 근처로 도착한 지우는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가는 순간 혜경과의 이별이 현실이 될 것 같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지훈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유족석으로 향했다. 그곳에 은주가 앉아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조문객들을 맞고 있었다. 지훈은 은주를 본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짐을 느꼈다. 항상 혜경 옆에서 밝게 웃던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친 얼굴, 붉게 부어오른 눈, 그리고 홀로 남겨진 어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지훈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지훈은 혜경의 영정 앞에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혜경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 자주 보자고 했어야 했는데. 영정 속 혜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교직에 몸담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의 따뜻한 성품이 그대로 담겨있는 사진이었다. 조문을 마치고 은주에게 다가간 지훈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상황에서 건넬 수 있는 위로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훈은 은주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짧게 말했다. 은주 씨, 힘내세요. 은주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절망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 순간 은주가 단순히 남편을 잃은 데는 슬픔만이 아니라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마워요, 지훈 씨. 혜경이 항상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친구 뒀다고. 은주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붙들고 있을 수 없어 인사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장례식장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서랍에서 혜경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았다. 대학 MT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옆에는 은주도 함께 있었다. 사진 속 은주는 혜경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훈은 사진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는 그저 친구의 아내로만 보였던 은주가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혜경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은주의 쓸쓸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이상하게도 은주의 따뜻한 미소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던 자신을 발견했다. 지우는 이런 감정이 단순히 친구의 아내에 대한 동정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흘렀다.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은주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혜경이 생전에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지훈아, 나 없으면 내가 은주 잘 좀 챙겨줘라. 그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당시엔 농담처럼 들렸던 혜경의 말이 이제는 유언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망설이다가 결국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은주씨, 지훈입니다. 아, 지훈씨 안녕하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유품 정리는 다 하셨나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요. 혜경 씨의 물건들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지훈은 은주의 답변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혼자서 남편의 흔적을 정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맙다며 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훈은 그 토요일 오후 은주의 집으로 향했다. 용인 구석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지훈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친구의 아내를 도와주러 가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은주가 문을 열어주었을 때 지훈은 그녀의 변화에 놀랐다. 일주일 사이에 더욱 야위어 보였고 평소 단정했던 머리도 제대로 손질하지 않은 듯했다. 들어오세요.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까지 부탁드려서. 아니에요. 혜경도 저였다면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거실에는 혜경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소파에 걸쳐진 카디건, 탁자 위에 독서용 안경,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모든 것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이 은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옷장부터요. 그게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가 혜경의 옷장을 열었다. 낡은 셔츠들, 넥타이, 그리고 혜경이 특별한 날에만 입던 정장까지 은주는 옷 한 벌을 만지며 추억에 잠겼다. 이 셔츠는 제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거예요. 색깔이 촌스럽다고 했는데도 자주 입었어요. 지우는 은주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그녀가 남편과 나눈 소소한 일상의 기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알 수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옷들을 분류하며 은주에게 물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좋은 것들은 기부하고 몇 개만 남겨둘 생각이에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정리를 하던 중 지우는 혜경의 시계를 발견했다. 혜경이 결혼할 때 은주가 선물한 것이었다. 지우는 시계를 은주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건 은주 씨가 간직하세요. 혜경이 가장 아끼던 것 중 하나잖아요. 은주는 시계를 받아들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지우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그녀 곁에 있었다. 그러다가 책장을 정리하던 중 지훈과 혜경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이 사진, 작년 가을에 찍은 거네요. 사진 속에는 단풍이 물든 산을 배경으로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지우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혜경이 그때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며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맞아요. 그날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했어요. 지훈 씨랑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두 사람은 사진을 보며 잠시 침묵에 빠졌다. 혜경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연결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지훈은 은주가 책장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혜경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대부분의 정리를 마쳤다. 은주는 지훈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식사라도 하시고 가셔야죠. 지훈은 처음에는 거절을 하려 했지만 은주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을 바꿨다. 어차피 집에 가도 방해줄 사람 하나 없는 지훈이기에 오히려 좋은 제안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외로울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훈은 은주 곁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리를 마치고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혜경이 없는 공간에서 함께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 모두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은주는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혜경이 좋아했던 도라지나물과 무생채까지 평소보다 더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다. 지우는 거실에 앉아 은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언제부턴가 은주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다 됐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은주의 부름에 지우는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만을 위한 밥상은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은주는 지훈의 그릇에 밥을 정성껏 담아주며 말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네요. 혼자 먹는 밥은 정말 맛이 없어요. 지훈은 은주의 말에 가슴이 저렸다. 이혼 후 혼자 지내는 자신도 그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별과 이혼은 또 다른 종류의 아픔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혜경이가 살아있었다면 이 밥상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항상 은주씨, 음식 솜씨 자랑 많이 했잖아요. 지훈의 말에 은주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자꾸 이러네요. 누군가 저한테 따뜻한 말을 해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지훈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은주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파왔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울지 마세요. 혜경 씨도 은주 씨가 우는 모습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구나 싶으니까 무서워요. 은주의 솔직한 고백에 지훈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은주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혜경에 대한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은주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천천히 하세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훈 씨는 이혼하신 후에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은주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는지 고민했지만 솔직하게 답했다. 저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일에 몰두하고 가끔 혜경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조금씩 괜찮아졌어요. 부럽네요. 저는 일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혜경 씨가 제 전부였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은주는 소주 한 병을 가져왔다. 요즘은 매일 한 잔씩 하게 되네요. 지훈도 소주잔을 들었다. 첫 잔을 비우고 나니 두 사람의 대화는 더 깊어졌다. 은주는 혜경과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지훈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은주의 얼굴에는 붉은 빛이 돌기 시작했다. 지훈 씨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네, 뭐든지요. 이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 만날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은주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지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나이도 많고 이제 와서 누군가를 새롭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혜경 씨 말고는 다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 이제 혼자 살아야 하나 막막해요.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다시 확인했다. 지훈은 은주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임을 알게 되었고 은주 역시 지훈에게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훈 씨가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은 편해진 것 같아요. 은주는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지훈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전기에 감전된 듯 멈춰버렸다. 은주의 따뜻한 손길에 지훈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은주씨! 지훈이 은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거실의 조명 아래 은주의 눈녹자가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훈은 은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은주 역시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다. 한참을 애처롭게 바라보던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에요. 지훈 씨. 저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늦었으니까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훈이 떠난 후 은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오늘 지훈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떨렸는지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혜경 씨, 미안해요. 당신은 없는데 나에게 이런 감정들이 생겨서. 은주는 혜경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죄책감과 외로움, 그리고 지훈에 대한 묘한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은주 생각이 났다. 그 밤 입을 맞출 뻔했던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혜경에 대한 죄책감과 은주에 대한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지훈은 혼란스러워했다.
며칠 후 갑자기 비가 내리던 저녁, 지우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문득 은주가 혼자 이 빗소리를 듣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혜경이 살아있었을 때는 이런 날 함께 차라도 마시며 대화를 나눴을 텐데 지금은 혼자 쓸쓸하게 있을 것만 같았다. 지우는 망설이다가 우산을 챙겨 밖으로 나섰다. 은주의 집까지는 멀지 않았지만 비를 맞으며 걷는 동안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계속 자문했다. 그냥 안부나 묻고 오자. 지우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은주의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다. 한참 망설이다가 인터폰을 눌렀다. 누구세요? 은주씨, 저 지훈이에요. 비가 와서 그냥 생각나서 들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은주는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이 평소보다 더 수수해 보였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비 소리 들으니까 은주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혼자 계실 것 같아서요. 은주는 지훈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정말로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들어오세요. 비도 오는데 감기 걸려요. 거실로 들어온 지훈은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은주는 혼자 드라마를 보고 있던 것 같았다. 재밌어요? 그냥 소리라도 있어야 덜 적막해서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은주가 차를 우리는 동안 지우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며칠 전 정리했던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혜경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런 공간에서 은주와 단둘이 있다는 것이 지훈에게는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요? 은주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지훈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지만 사실 화면보다는 서로의 존재에 더 신경이 쓰였다. 요즘 잠은 잘 오세요? 지훈의 질문에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워져요. 혜경 씨가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투덜거렸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그리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가끔은 이대로 계속 혼자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무서워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대신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실은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어 분위기는 더 고요했다. 은주는 어느새 소파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지우는 그런 은주를 보며 마음이 짠해졌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담요를 가져와 은주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 순간 은주가 잠에서 깨어나 지훈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훈 씨, 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당신이 있어주니까 마음이 편해요. 은주의 고백에 지훈은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은주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주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점점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지훈은 은주의 뺨을 살짝 감싸며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다. 은주의 눈에는 외로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지훈의 마지막 질문에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깊게 껴안았다.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고 그 사람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오랜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은주는 남편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터치와 감정에 빠져들었고 지훈 역시 친구의 아내를 품에 안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았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도 지훈은 계속 죄책감을 느꼈다. 은주가 자신의 품에서 잠든 후 지훈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혜경아,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그녀가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새벽이 되어서야 지훈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주를 깨우지 않으려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고 현관문을 나서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한편 은주는 지훈이 떠난 뒤 잠에서 깨어 텅 빈 거실을 바라봤다. 어젯밤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몸에 남아있는 지훈의 온기만은 분명히 현실이었다. 은주는 죄책감과 함께 지훈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꼈다. 서로 원하지만 죄인처럼 머뭇거리는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날 이후 지훈과 은주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혜경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서로에게서 얻는 위로가 너무 절실했기에 두 사람은 서서히 가까워졌다. 지훈은 은주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었고 은주 역시 지훈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은주는 지훈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혜경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서로의 현재 이야기로 넘어갔다. 은주는 지훈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이런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지훈 씨 덕분에 요즘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저도 그래요? 은주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지훈은 누군지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 앞에 딸 지수가 서 있었다. 아빠, 네스. 28살의 지수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다. 지훈은 갑작스러운 딸의 방문에 놀랐지만 반갑게 맞아주었다. 지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들어와. 지수가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은주와 마주쳤다. 은주는 급히 일어서며 어색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지수는 은주를 보자마자 얼굴이 차가워졌다. 동네에서 떠도는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아빠, 이분은 누구세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혜경 부인, 은주 씨야. 요즘 힘드시니까 가끔 안부를 묻고 있어. 아, 그래요? 지수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다. 은주는 분위기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일어섰다. 저 먼저 가볼게요. 지수 씨랑 오랜만에 시간 보내세요. 하지만 지수는 말했다. 아니에요, 앉으세요. 저도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은주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고 지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딸을 바라봤다. 지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다. 아빠, 엄마랑 이혼하시더니 이제는 친구 아내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수의 직설적인 말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지우는 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지수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상가집 다녀오시고 혜경 아저씨 집에 자주 드나든다고. 은주는 지수의 말을 듣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자신 때문에 지훈이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그냥 위로가 필요해서 만나는 거야. 지훈이 어렵게 변명했지만 지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위로요? 그런 식의 위로 말씀이세요? 지수는 은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분 엄마 자리에 들어앉으신 거예요? 저한테는 둘 다 못난 어른들이에요. 지수의 직설적인 말에 은주는 견딜 수 없어 눈물이 핑 돌며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나중에 혜경 아저씨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지우는 딸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지수가 지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혜경에 대한 배신감, 이혼한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은주와의 애매한 관계까지. 지수야, 네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해할 게 뭐 있어요? 아빠는 외로우니까 여자가 필요하고 이분은 남편 잃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빠에게 기대는 거잖아요. 지수의 냉정한 분석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수의 말이 냉정하지만 틀린 것은 아니었다. 은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일어섰다. 저 정말 가볼게요. 지수 씨 말이 맞아요? 지훈이 말렸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정신 차려야겠어요. 은주가 서둘러 나간 후 거실에는 지훈과 지수만 남았다. 지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지훈은 딸의 말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지금껏 더 해온 행동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나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이런 식으로는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어요. 지수는 가방을 들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빠도 혜경 아저씨도 그리고 저 여자분도 모두 불쌍해요. 하지만 불쌍하다고 잘못된 일을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수가 떠난 후 혼자 남은 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자신이 은주에게 주고 있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지 아니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이기적인 만남인지 의문이 들었다. 혜경에 대한 죄책감과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은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지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수의 방문 이후 지훈과 은주는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 지수의 차가운 말이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지훈은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은주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지수의 말을 곱씹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은주는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여사가 다가왔다. 박 여사는 동네 소식에 밝기로 유명했는데 은주를 보자마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은주 씨 오랜만이네요. 아, 안녕하세요. 은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지만 박 여사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박 여사는 은주의 장바구니를 보며 말했다. 요즘 장보는 양이 늘었네요. 혹시 집에 누구 있어요? 박 여사는 말을 멈추고 은주를 유심히 바라봤다. 은주는 불안한 마음에 급히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평소와 같아요. 하지만 박 여사는 계속해서 탐색하듯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요즘 자주 오시는 남자분 계시던데 새로 만나시는 분이에요? 은주는 박 여사의 직접적인 질문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동네에서 이미 소문이 나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냥 친구예요. 혜경 씨 생전 절친이었던 분이라서. 아,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던데. 박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말해서 동네에 소문이 나고 있어요. 상가집 과부랑 남자가 어울린다고. 은주는 박 여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시잖아요. 동네 사람들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박 여사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은주는 혼자 남아 마트 진열대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는 것만 같았다. 평소에는 따뜻하게 인사하던 이웃들도 오늘은 왠지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도 평소와 달리 어색하게 행동했다. 은주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 후 엘리베이터 안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다. 평소라면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서로 다른 곳만 바라봤다. 집에 도착한 은주는 장을 정리하며 눈물이 쏟아졌다. 박 여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상가집 과부랑 남자가 어울린다고. 그 말이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었다. 혜경을 잃은 슬픔도 다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은주는 혜경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혜경 씨,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욕보이게 하네. 그날 저녁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주 씨,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은주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한편으론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론 죄책감이 밀려왔다. 지훈 씨, 오늘 동네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요? 우리 둘에 대한 소문이 나고 있대요.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있다네요. 지훈은 은주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 때문에 은주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더해졌다. 은주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질 일이 아니에요, 지훈 씨. 은주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훈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은주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이었다 해도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혜경 씨에게 욕을 씌우고 싶지 않아요.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럼 우리 그냥 떠날까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떠난다고 해서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건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린 서로 외로워서 기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진짜 사랑이라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겠죠. 은주의 솔직한 말에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내게 준 위로는 이걸 끝낼 용기예요. 은주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지우는 한동안 휴대폰을 쥐고 있었지만 다시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네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했다. 지훈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은주는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혜경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고 지훈에게도 이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신 스스로가 떳떳하게 살고 싶었다. 며칠이 지난 뒤
은주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혜경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은주는 지방에 있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경 장례식 때 연락한 뒤로 처음이었다. 언니 나야, 은주. 어머, 은주야? 갑자기 웬일이니? 많이 힘들지? 언니, 혹시 거기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릴 수 있을까 해서 이곳을 떠나고 싶어. 언니는 은주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지만 사정을 묻지 않고 바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언니가 사는 지방 도시엔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책방 자리가 하나 나왔다고 했다. 책방이면 좋겠다. 혜경 씨가 책을 정말 좋아했으니까 은주는 그곳에서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혜경이 좋아하던 책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이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은주는 지훈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기에 지훈은 은주의 전화를 받고 안도했다. 은주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지훈 씨, 제가 지금 떠나는 건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은주의 첫마디에 지훈은 놀랐다. 떠난다고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지수 씨 말이 맞아요? 우리는 서로 외로워서 의지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지훈은 은주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동시에 그녀의 결정이 옳다는 것도 알았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단호했다. 지훈은 그녀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지만 은주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제 떠나요? 내일 아침이에요. 지방에서 작은 책방을 하려고요. 혼자 괜찮겠어요?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죠. 혜경 씨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지훈은 은주의 집에 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은주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은주 씨 덕분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요. 지훈 씨 정말 고마웠어요. 전화를 끊은 뒤 지훈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은주와의 이별이 현실이 되자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은주는 짐을 다 싸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혜경과 함께했던 추억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택시를 타고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길에 은주는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떠나요. 우리 친구로 남아요. 나중에 웃으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도록. 지훈은 문자를 받고 급하게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은주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이미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훈은 버스 밖에서 은주를 바라봤다. 은주도 창문 너머로 지훈을 발견하고 작게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지훈은 크게 소리쳤다. 은주씨,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버스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훈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쉬움과 안도감,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기분이었다. 버스 안에서 은주는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도시를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는 정말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지훈 씨, 당신이 있어서 힘낼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여기까지예요. 은주는 마음속으로 지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각오를 다졌다. 혜경의 추억을 간직하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몇 시간 후 도착한 지방 도시는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언니가 마중 나와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은주는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했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은주는 새로운 집에서 혜경의 사진을 꺼내 작은 책상 위에 올려뒀다. 혜경 씨,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게. 당신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 은주가 떠난 지 석 달이 흘렀다. 지훈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가끔 은주가 보내온 마지막 문자의 한 구절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중에 웃으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도록.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은주가 떠난 뒤 지훈은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 딸 지수와도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고 회사에서도 예전보다 더 집중해서 일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은주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남아 있었다. 어느 가을날
지우는 회사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다. 업무를 마치고 시간이 남아 시내를 산책하던 중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서 작은 간판을 발견했다. 초회 은주 북카페. 책과 커피가 쉬어가는 곳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지우는 간판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카페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정말로 은주가 카운터에서 책을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은주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책방 주인답게 어울렸다. 무엇보다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열었다. 문에 달린 방울소리가 울리자 은주가 고개를 들었다. 은주는 지훈을 보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환한 미소를 보였다. 어머, 지훈씨, 정말 지훈씨 맞죠? 네, 은주씨. 출장으로 이 근처에 왔다가 우연히 간판을 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지만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몇 달 전 무거웠던 마지막 만남과는 전혀 달랐다.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내드릴게요. 은주는 지훈을 카페 안쪽에 따뜻한 자리에 안내했다. 가게는 작지만 아늑하고 곳곳에 책들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다. 혜경이 좋아하던 소설과 철학책들도 한쪽 선반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여기 정말 좋네요. 혜경 씨가 봤다면 분명히 좋아했을 거예요. 지훈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혜경 씨가 좋아하던 책들로 한쪽 코너를 만들었거든요. 가끔 손님들이 그 책을 읽고 가실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은주는 직접 내린 커피를 가져와 지훈 앞에 놓았다. 커피 향이 좋았고 은주의 손길이 느껴지는 정성스러운 맛이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훈의 질문에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혼자 하는 게 많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동네 분들도 따뜻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정말 보기 좋아요. 지훈은 은주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지훈 씨는 어떠세요? 지수 씨와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지수 말이 맞았더라고요. 우리 모두 정신 차릴 필요가 있었죠. 은주는 지훈의 말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 날카로웠던 지수의 한마디가 결국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지수 씨가 한 말 기억나요? 못난 어른들이라고. 네, 기억나죠? 그땐 정말 아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지금은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우리가 사랑했던 건 맞나요? 은주가 갑자기 조용히 물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사랑이었는지 위로였는지 지금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의미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요. 지훈 씨 덕분에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용기도 얻었고요. 카페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아픈 기억을 정리하며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저녁 기차를 타야 하거든요. 이렇게 다시 보니 정말 반가웠어요. 은주는 지훈을 배웅하며 카페 문까지 따라 나왔다. 지훈은 돌아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은주 씨,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지훈 씨도요. 좋은 분 만나서 꼭 행복하시길 바래요. 지훈은 몇 걸음 걸어가다 뒤돌아보며 말했다. 당신과의 기억은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는 걸로 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은주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지훈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은주는 가게 앞에서 지켜봤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돌아가 혜경의 사진이 있는 책장 앞에 섰다. 혜경 씨, 오늘 지훈 씨가 다녀갔어요. 우리 모두 잘 살고 있다고 말해줘요. 그날 저녁 기차 안에서 지훈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은주와의 재회는 예상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수야, 출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 네가 옳았어. 고마워. 지우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이제는 정말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은주와의 만남이 서로에게 마지막 선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북카페에서 은주는 그날의 마감을 하며 마음이 편안했다.
지훈과의 재회를 통해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무렇지 않게 되었다는 걸 느꼈다. 이제는 진정으로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외로움이 사랑인지 위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던 지훈과 은주,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가 상처받지 않을 완벽한 답은 없었지만 결국 서로를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때로는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